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12월장 시작되고 또 주말을 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제 본격적인 12월 증시와 이번 주장이 출발하게 될 텐데요. 일단 첫 출발에서는 국내장은 하락했으나 미국장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기존의 주도주 외에도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부터 해서 금, 토, 일 사이에 2차 전지 관련한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그것들만 정리하기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아서 빠르게 자리 이동하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장이 시작되면서 12월 증시는 11월 같지는 않을 거야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자라는 의견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잠시 멈춤을 준비할 때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예상 밴드 2,400에서 2,600 사이로 12월 잡았고요. 11월의 강세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은 그동안 지수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 금리 인하 부분이 그렇게 가파르게 이젠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개인 매도로 이어지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죠. 종목당 보유 연말까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12월에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었죠.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말 개인들은 모두 매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11월처럼 강한 시세가 12월에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국투자에서는 반도체로 압축 대응을 하자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근거는 실적과 업황이 터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췄다라는 거고요. KB에서는 비중 확대는 반도체와 IT 부품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수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겠죠. 지난 금요일에 수출 데이터 등이 나왔고요.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11월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수출이 왜 중요할까요? 국내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는 수출 총액과 언제나 같은 궤적을 그려왔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등에는 이 수출이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출에서 명확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스팟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D램의 수출 데이터도 과거 전성기 때처럼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수출 데이터 각 품목별로 쭉 한번 보면서 반도체 쪽을 추려봤더니 메모리와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모듈 전 품목이 모두 수출량과 수출 단가가 같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이 힘이 돼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좋은 내용도 금요일장에는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해 긍정의 얘기가 나올 때 아마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거고요. 금요일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렸죠. 특히나 코스피가 1% 이상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부진하면서 국내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 좀 크게 내렸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대형주가 하락이 상당했기 때문에 지수가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 지금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빠지거나 혹은 빅테크 7이 빠지고 다른 중소형주의 순환이 돌거나 증시색이 빅테크 7 중심으로 가던 것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것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도 그 영향권에 들지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날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원 이상 뛰었습니다. 1,305원까지 치고 갔죠. 당연 수급 부담이 됐고요.
리밸런싱이 종료됐으나 보통 종료 이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전환의 움직임이 있었고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속에 올랐던 종목들의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왔죠. 현대오토에버나 두산로보가 모두 4% 이상씩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부담되는 요소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중단됐고 잠잠했었던 중동 전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재개 소식 들려왔고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대량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로봇주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시장은 내렸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좀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래도 올랐던 쪽, 요즘에 종목이나 섹터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른 곳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 저평가돼 있다 코멘트했죠.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한화에어로나 현대로템 등이 올랐고요. 해운주, 수정앵커가 참 여러 번 브리핑했었는데 그 뒤로도 BDI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한 달 동안 BDI 벌크선 운임지수가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오션을 필두로 해서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요즘 심상치 않네요. 중국의 폐렴 이슈.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조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코로나 초창기 때처럼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시젠이나 수젠텍 등의 주가 급등 확인이 됐고요. STO, 이 토큰 증권 이슈도 최근에 수정앵커가 브리핑했었던 내용인데 계속해서 살짝 변동을 겪었다 다시금 이슈되며 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STO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고요. 시간 외까지 시세를 이어간 데 이어 주말 사이에 STO 관련한 산업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의료가 확대된다라는 소식을 전달하면서 헬스케어,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들 종목은 시간외에서 하락 마감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식 점검하죠. 2차 전지 내용들이 장중, 장마감, 주말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일단 장중에 반영됐던 내용은 이거였죠. GM이 LG 에너지솔루션에게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분할률을 상향 요청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합작법인 지분이 5대5인데 너네 보조금 받는 거에 85를 우리 줘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셀사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5% 이상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가 영향권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왜 다른 셀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만약에 이걸 LG엔솔이 받아들여서 보조금을 올려주게 된다면, 그쪽에게 많이 돌려주게 된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업체들은 미국 업체 혹은 완성차 업체들과 미국의 합작법인을 많이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조금 우위를 잡고 있는 슈퍼을로 여겼었던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차가 힘을 잡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완성차 파워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이런 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배터리 셀은 소재 부품사를 압박해서 예상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2차 전지 전반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부터 이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곧 나온다고 합니다 하며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해외 우려 집단,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미국에서 이 해외 우려 집단의 부품을 쓸 경우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2025년도에는 광물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안도 추가가 됐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의 부품을 쓰는 것을 보조금을 못 준다라면 빠르게
대체를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진출해 있는 전해액 업체들 수혜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 허용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가 합작법인을 세웠을 때 지분을 얼마 이상 중국이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한 50% 정도, 5대5 지분 정도는 허용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25% 미만으로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합작법인을 세우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5대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5%의 한국 지분을 늘려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업체들은 홀로 서기가 조금 급박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들끼리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한 20곳 정도입니다. 수십조 이상 되는 규모라고 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한국 업체들은 추가 출자를 한다던가 중국의 지분 매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 CNGR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 지분이 8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부담이 들어갈 것이고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은 나타날 겁니다. 배터리 설비나 R&D 비용이 들어가고 안 그래도 핵심 광물 공급선 대체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중국의 합작법인 지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비용 부담은 단기적으로 분명 부담이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공급망 그 체인에서 한국의 입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누르겠다라는 의지를 확인받았다라는 점에서 한국이 분명히 미국 밸류 체인에서 좋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어찌됐건 나왔으니 이 내용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중국을 누르는 것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런 당장의 자금 압박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좀 자유로운 곳 찾기에 나섰습니다. 합작법인 지분에서 자유로운 곳을 언급을 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주에 하나 전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독자적 공급망을 갖고 있는 LNF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냈었었고요. LFP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첨보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셀사 중에서 중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이 없는 곳은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의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밸류 체인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재, 장비, 부품 쪽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요. 삼성 SDI 쪽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하시죠.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이제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하이니켈계 NCA 양극재고요. 규모는 44조 원 규모, 5년 동안이고 이걸 1년으로 나눌 경우는 1년에 8조 8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바로 삼성 SDI의 양극재 계약입니다. 이를 두고도 참 말들이 많아요. 기존 고객과 계획된 물량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뉴스에 너무 지나칠 필요 없고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주에 환호할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만 놓고 봐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 28만 원이었죠. 해외에서도 다이와는 4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홀드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KB와 NH에서도 3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내고 있어요. 반면에 좀 낮게 보는 쪽들은 골드만삭스는 무려
무려 12만 원, 반토막보다 낮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금 가격에서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어느 쪽으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수주이고 LG 엔솔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해외 우려 집단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독자적 공장을 갖고 있어서 조금 우위에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에코프로비엠 이슈 주가 흐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뉴욕장으로 가네요. 미국에서는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명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13개월 연속해서 제조업 PMI는 수축 국면이고 물가는 7개월 연속해서 하락 국면입니다. 상당히 시장이 바라던 내용인 거죠. 물가는 잡혀가고 경제도 막 뜨겁지는 않아서 적정하니 뭔가 좋은 상황, 긴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딱 지표를 통해서 잡혔고요. 물가, 금리, 달러, 경기가 차분해지면서 골디락스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큰 침체가 아니라 약한 침체 이후 회복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쪽은 뭐 증시도 증시겠지만 금과 비트코인도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금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뉴몬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9,000달러 돌파하고 이제 4만 달러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있을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날도 코인베이스가 주가 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언제든 또 긴축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 등이 있었지만 인플레 관련한 경계 발언이 적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지금 인플레 방향이 옳다라는 식으로 파월이 이야기하면서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올랐고요. 다우는 36,000 돌파, 나스닥은 7월 이후 최고, S&P 500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요쯤이었거든요. 이 이후에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ISM 제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개월 연속 수축, 물가는 내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4.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이 좀 더 중소형 주단에 강경하게 미치면서 러셀 2000이 3% 이상 뛰었죠.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지역은행주들도 상승하는 모습, 다양한 종목으로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강합니다. 코인베이스 3개월 동안 63%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3개월 동안 50% 이상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꾸준히 매입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된 업체인데 주가 강세가 엄청나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장기 프로젝트 위주인 신재생 쪽 이제는 좀 가지 않을까 기대감 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종목들이 다 내달렸어요. 썬파워는 16%, 썬런도 11%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TPI 컴포지트가 21%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뉴스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울타뷰티,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0% 이상 뛰었습니다. 화이자는 5% 정도 빠졌는데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보여서 개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보노나 일라이릴리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되겠죠. 화이자는 많이 밀려난 채 끝났습니다. 자, 빅테크 세븐에서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올라주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는 하락권으로 끝이 났고요.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초록불을 켜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올랐던 쪽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재생,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블록체인 지역은행이고요. 많이 빠진 쪽은 빅테크와 산업용 로봇 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2차전지 뉴스, 미국의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로 인해서 미국 내 전기차는 주가가 올랐고요. 중국 전기차들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국내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2차 전지가 오늘은 가장 시세적으로 궁금하네요. 자, 앞서 봤던 미국의 올리브영 울타뷰티 좋은 실적 내놓고 주가가 10% 올랐는데 이 실적에서 우리 힌트를 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스킨케어 제품이 잘 팔렸는데 울타뷰티가 코멘트하기를 스킨케어 카테고리 성장을 이끈 브랜드는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이 1조 원에 인수했던 업체이고요. 이 굿몰레큘스라는 곳은 잉글우드랩이 이 제품들을 다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잉글우드랩 매출의 60%가 이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죠. 울타뷰티 내용을 뜯어봤더니 한국의 OEM, ODM 주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EM, ODM사들 한 번 더 봐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죠. 잉글우드랩은 당연히 직결되는 종목인 것이 되겠고요. 잉글우드랩이 너무 캐파가 부족하면 코스메카 코리아에게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가 잉글우드랩이니까요. 이 두 종목은 또 같이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안 그래도 이 수출 데이터를 쭉 돌려보다 보니까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또 좋았더라고요. 수출액, 기초 색조 부분 다 늘었습니다. 특히나 미국향 수출액은 110% 이상이나 증가하기도 해서 관련한 이슈가 부각된다면 한 번 더 이쪽을 봐야 하는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흑사병 창궐 때보다 빠르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성별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성별 간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은 결혼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 존재,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혼인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 세대를 방치하고 광대한 유령 도시가 되고 젊은이들이 이민 가게 되는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쓰긴 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합계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조명이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3월경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방향이라면서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한번 떠올리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국가가 경쟁력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출산 지원 정책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관련해서 연결될 종목들이 어딜지 봐야겠죠. 자녀가 귀해지기 시작하면서 교육이나 육아 아이템에 쓰는 돈들이 올라가게 되면 캐치티니핑 관련한 종목들 많이 거론이 되는 만큼 그런 것도 한번적으로 이슈가 되겠죠. 식품이나 제약 바이오 쪽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결국 인구가 귀해지고 하다 보면 자동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로봇 쪽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귀해진다면 제조업 기술, 로봇 자동화 이런 것이 맞물렸을 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니까요. 한 번씩 이런 내용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회복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업사이클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은 핸드폰 바꿀 이유가 없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면서 그로 인한 교체 수요가 자극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맥락으로 골드만삭스에서도 같은 내용에 내년도, 내후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온디바이스 AI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고요. 국내에서는 하나증권이 주말 사이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유럽의 기저효과나 광군절 판매량을 봤을 때 이런 스마트폰 쪽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LG 이노텍, BH에 대해서 연내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중장기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삼성전기 그리고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도 시각 정리를 내줬네요. 이들 종목은 익숙하시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쪽 종목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팹리스, IP 쪽, MLCC, 기판, 자율주행 쪽이요. 관련한 뉴스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중국 관련한 반도체주로도 꼽히는 게 바로 칩스앤미디어, 오픈엣지테크, 넥스트칩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한 번씩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죠. 일요일경에 나왔던 내용인데 블룸버그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엔비디아가 만약 중국 맞춤형 칩을 또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걸 잡고 또 규제할 거야. 중국에게 결코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영향권에 들어갈 거고요. 미중 갈등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히토류 쪽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종목으로 엮이는 게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쪽 종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한국이 원전에 대한 의지를 또 피력을 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21개 국가와 2050년까지 원전 3배 확대 선언을 했어요. 요즘 원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원전도 바닥 다지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 COP28의 참석자 두바이에 도착해서 녹색 기후지금 4조 원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신재생 뉴스가 또 추가적으로 된 거고요. 우리나라 정찰위성 발사 성공 소식도 있었네요. 트레이딩 관련해서 대응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방금 전해드렸고요. 위성 관련해서는 지금 코멘트 나오고 있는 쪽은 세트레가의 이야기가 있고요. 위성으로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강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언제든 또 차익 실현의 여지는 있겠지만 세트레가의 인텔리안테크, 하나에어로 쪽으로 종목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일정인데요. 앞서 봤던 COP28이 이겁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데 이게 목요일 날 이제 국내 산업부에서 참석하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 원전이나 신재생에 대한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꼭 체크해 두시고요. 디지털 화폐 CBDC 관련해서 목요일 날 또 일정이 있으니까 요 일정으로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은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작 이슈 있고요. LS 머티리얼즈 공모주 청약 오늘까지 진행되니까요. 체크하시죠. 이 자율주행 뉴스도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12월이니까 곧 1월입니다. 1월은 CES 기다리고 있죠. 이번 CES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율주행 종목들 체크하자라는 삼성증권의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신규 상장주도 이 정도 2종목 들어가 있고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여기에서 전략 곧장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이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도 듣고 싶습니다. 네. IT 부품과 반도체 쪽에 긍정의 시각 연말에 내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련한 탑픽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동안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좀 제외한다라면 어쨌든 지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조금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좀 추스려 봤는데 전 동진 세미캠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해 가지고 소재 산업이 올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 동진 세미캠이 낸드 쪽은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점유율 1위인데 아직 파운드리 쪽은 매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이제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 계속 한 2주 넘게 온디바이스 AI 쪽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약간 IT 생태계가 좀 새롭게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반도체 수요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동직 세미캠이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면 저는
최근에 약간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고점 언저리까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변곡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45,000원 정도, 그리고 한 36,000원이 36,500원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단기 목표가 45,000원으로 긍정의 시각을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시장 자체보다 워낙 종목 섹터 뉴스가 많아서 저희가 섹터 혹은 종목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시장 코멘트는 짧게 가고 동진 세미캠부터 저희가 건네드렸습니다. 차익스픽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반도체 쪽 종목들이 많아요. 네. 제주 반도체가 11월 20일 픽 종목인데 50% 가까운 수익이고요. HPSP, 탈레칩스 다 흐름이 좋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한 AS 짧게 한마디씩 주신다면? 조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중심에서 네. 약간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곤 있는데 추세 자체는 아직은 좀 우상향 기조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 초에 조금 눌림목이 조금 진행해서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신규 진입자리도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S까지 짤막하게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우려 집단 이슈가 세부 규정안 최종 이제 확정된 내용이 나왔고요. 너무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중국과 조인트 벤처 이제 안 맺고 있는 독자적인 업체들 해서 LNF, 에코프로, BM, 삼성, SDI 긍정의 시각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외에는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단기 자금 부담 있다 혹은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이다 의견 등이 나옵니다. 어찌 보십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지분율이 이제 한 25% 이상 되는 그 기업들은 IRA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중국 기업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 기업 중에서 해외 우려국가 관련돼서 관련된 설립이나 소재,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인데 쉽게 말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어쨌든 미국하고 약간 상당한 배타적인 지역의 국가들하고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 관련돼서 추적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입냐 없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재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다른 나라에서 만들더라도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하고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부분의 그 원재료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좀 합작법인 설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분율을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무조건 악재다 혹은 또 이것이 좀 피해 있는 기업들이 호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조금 앞서간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년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때 과연 IRA 기존의 법안이 100%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승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럼 단기적으로 봐야겠네요. 지금 당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의 영향은 크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일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큰 영향은 없는데 약간의 이제 기업별로 좀 등락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을 조금 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양극재 수주를 이제 따낸 소식은 뭐 알고 있었던 뉴스가 확정됐다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수주에 환호하면서 긍정적인 대응을 해야 될지요?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본다라면 작은 이슈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기당 2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분기당 매출이 2조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2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매출이 좀 급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또 최근에 SK온하고 계약을 맺었던 게 최근에 한 4조인가 5조 정도였거든요.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것은 예견됐었던 부분들,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케미칼인가가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한 연초 여름쯤인가요? 40조 원 정도 확정된 내용이 있었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주가 수준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저는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은 장 초반에 조금은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연속성을 띠면서 치고 나갈지 여부는 오늘 장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뭐 주가가 당연 상방 쪽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시세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의견 정리하겠고요. 이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얘기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쪽 이야기하면서 전액 기업들 수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전액 업체들 뭐 엔캠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전액 업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막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많이 못 갔거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을 때 당일에는 뭐 많은 기업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그 다음날에 움직였었던 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 연속성을 좀 띄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다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1월이 지나면 또 이제 11월에 잠정 수출 데이터 등이 촤라락 정리가 됩니다. 그럼 보고 있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좋았고 화장품이 또 좋았구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몇 달째 확인을 받고 있는데 화장품도 좋았고 뭐 미국의 울타뷰티 실적을 봐도 국내 OEM, ODM사들의 힌트를 주고 있더라고요. 주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딜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분기 수출 데이터만 본다라면 여전히 K뷰티 관련해서 24% 이상 수출이 증가를 했고 11월 달에도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화장품 관련돼서 수출은 완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전엔 중국이 최대 수출 국가였는데 지금은 뭐 중국을 제외하고도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특히 미국이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뭐 EU라든지 중동 등에서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시장 매출이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북미 시장이 중국보다 더 크게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디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좀 독립적인 브랜드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런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뭐 LG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중국 현지화에 상당히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화장품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기업도 있고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흔들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여름까지는 일본향 기업들 또 미국향 기업들이 주가 흐름들이 좋았었고요.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었고 여름 이후에는 이제 중국 코로나 개방 이런 이슈들 또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로 또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들 기업들의 그 주가
그 상단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을 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연말 랠리의 가능성은 좀 있지만 좀 매물 부담감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CNC인터, 코스메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보고 나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창의스픽은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 저평가돼 있다라고 코멘트하면서 네. 하나의 이렇게 상승 물방울을 딱 떨궈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방산주의 시세 연속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주목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 리스크는 여기저기서 좀 우발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산 미국 제품이 상당히 비싸고 좀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약간 우리나라가 수주 공백기에 올해 좀 있거든요. 이 수주 공백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무기를 수출할 때 상당 부분 수출입은행이 보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보증을 안고 이제 수출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 한도가 이제 꽉 차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한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한 것들이 좀 쉽게 잘 해결이 안 됐고 내년에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수주 공백기가 있는 게 내년에 좀 이연된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지금 주요 기업들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매출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내년이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약간 조용히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라면 저는 LIG 넥스원 좀 의미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내년까지 기대해볼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에 오늘 집중해봤네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